내 차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 시세를 알 수 있다. 자동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내 차를 팔 때 번호판 시세의 견적만으로 내 차를 팔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그 전에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을 할 때 어떤 작업하는 수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화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요즘 한참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내 차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 시세를 알 수 있다. 이런 광고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차의 번호판만 가지고는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냐면, 딜러들 같은 경우가 뭐 연식, 차종, 색깔, 보험 이력, 용도 이력 요런 것들, 또는 뭐 번호판이 소유자가 몇 명 정도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세부적인 그 모델이라든지 옵션이나 세부적인 사고 유무, 그 다음에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은 몰라요. 자, 그런데 광고를 하기를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 내 차의 시세를 알 수 있다. 그거는 대략적으로 이 차의 연식이나 키로수, 차종, 색깔 뭐 요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보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 내는 견적 같은 경우가 크게 믿을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딜러들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자동차를 팔아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가격에 매입을 해가는 딜러들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그 가격에서 한참 가격이 빠지거나 아니면 매입을 포기하는 딜러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 가격에 정확하게 가져가는 딜러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딜러가 어쨌든 내 마진도 챙겨야 되지만 중고차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매매단지에 속해 있는 상사로 이전 등록을 해야 돼요. 소유자를 변경시켜야 되죠. 소유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광택 내야 되고 뭐 세차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두 판 정도일 수도 있고 뭐 세네 판, 네다섯 판 이렇게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겠죠. 요즘에는 이제 도색 비용이 또 좀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주차비나 어떤 이제 마당에다가 차를 세워놓는 그런 입고비 같은 뭐 그런 비용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매단지에 따라서 이게 실내 매장이냐 아니면 그냥 노상에 이렇게 주차해 놓는 그런 매매단지냐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실내의 매매단지에 있는 상사가 조금 더 입고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차가 조금 더 눈비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또는 하다못해 뭐 기름이 없으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망가진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또 고쳐놔야 되고요. 요런 부분들이 조금씩 감가가 된 상태에서 자동차의 견적에 매겨집니다. 또한 연식, 키로수, 사고 유무, 색깔, 옵션, 모델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해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시세라는 게 나오는데, 번호판 시세 조회 또는 이 딜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입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딜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자동차 시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딜러들도 좀 지쳐 있어요. 사실은 그런 쪽의 사이트를 점점 더 이제 신뢰를 안 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매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조금씩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팔 수 있는 이 여윳돈이 없는 거죠. 정말 저스트로. 그러다 보니까 차를 잘 안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약속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고 가져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어디가 망가졌다,
어디가 오일 누유가 있다, 또는 몰랐었던 사고 부위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다시 돈을 되돌려받는 뭐 요런 수법들, 뭐 요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 차를 보고 그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견적을 내는 거와 번호판 시세 조회라든지 경매를 통해서 내는 그 시세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시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세가 100%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시세는 거의 그냥 굉장히 조금 터무니없는 시세예요. 그런데 딜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차가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차주가 관리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베팅을 하겠죠, 딜러들도.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80에서 90%는 딜러가 생각했었던 차 상태, 또는 이 소비자가 전화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요렇습니다. 수면 위로 아직 안 드러나서 그래요. 저도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매입 실패도 하고 다시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알면서 딜러한테 속이고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뜨끔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일부러 속이면서 모르는 척하고 파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해주셔서 이게 판매가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모른 척하고 파는 경우들도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 소비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중고차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어둡고 딜러들의 어떤 그런 직업군 자체도 투명하거나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고차 딜러들에게만 너무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돼서 그렇지, 실제로 딜러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매입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당해보신 적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딜러분들 같은 경우. 자, 그랬을 때는 이게 그때부터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매입을 하기 전에 실제로 딜러가 그 차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밑에 차량 하부도 떠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유무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좀 본 상태에서 그때 견적을 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일처리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그런 건데, 이거 실제로 저도 매입을 하면서 10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에서 한 3대 정도는 제가 예상했었던 거와 그리고 소비자가 예상했었던 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정말 사고가 크게 난 차인데 현장에서 뭐 너무 덥거나 막 너무 춥거나 막 이래가지고 꼼꼼하게 막 볼 수가 없었을 때, 차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건데 실제 와서 성능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차가 대파차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비자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집안 식구들 다른 사람이 팔아가지고 마치 모른 척 하면서 딜러를 떠보는 요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그냥 되돌려준 경우들도 많아요. 또는 이러하니 이만큼 가격을 감가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제서야 인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어떤 소비자들 또는 열심히 하는 딜러분들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또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소비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번호판 시세 조회로는 어떤 보험 이력이 잡힐 수가 있죠. 보험 이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게, 미수선 처리라고 해가지고 고치지는 않고 보험만 접수해가지고 돈만 받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업사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견적을 굉장히 세게 넣어요. 현금으로 하면 30만원만 할 수 있는 걸 80만원, 100만원 뭐 요런 식으로 견적을 냅니다. 실제로는 30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보험 견적으로는 100만원이 나왔으니까 좀 너무 크게 사고가 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실제 성능을 받아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들도 굉장히 있고요. 소유자 변경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많이 소유자 변경이 되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감가가 아주 많이 되거나
소유자 변경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감가가 또 안 되거나 요런 식으로 너무 큰 편차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타이어, 미세 누유, 누수, 엔진 소리, 주행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뭐 사고 유무, 겉에가 교환된 거와 그 다음에 주요 골격이 닫힌 부분, 주요 골격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프론트 패널이나 뭐 리어 패널, 라디에이터 서포트 뭐 요 정도라면 뭐 골격이라도 경미한 부분의 골격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감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너무 많이 감가하는 딜러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고 유무 교환된 부분을 소비자는 모를 수 있죠. 뭐 그냥 나는 범퍼 휀다만 조금 교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패널 부분에 충격이 먹은 경우들도 있고 인사이드 패널이나 멤버 판금을 한 경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수리의 모든 과정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구입 후에 다시 이렇게 되파셨을 때 분명 자동차의 성능 기록부를 받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딜러가 알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서 떠보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내는 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적을 냈을 때 현장에서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이 고지고대로 광고만 보시고 그냥 번호판만 가지고 조회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차를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이 출고 가격이라고 나와요. 출고 가격을 보면 차주가 정확하게 자신의 차량의 이 등급, 모델, 옵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70~80%거든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새 차를 사서 중고차를 판매되는 경우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소유자가 한두 번 바뀐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출고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이 차의 모델이나 등급이 어느 정도이겠구나 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증을 왜 보여줘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등록증 가가지고 뭐 삶아 먹을 것도 아닌데 요렇게 또 좀 답답하게 고지고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실제로 이 깔끔한 일처리를 위해서 참고용으로 견적을 받으셨다가도 다시 저나 다른 중고차 딜러분한테 다시 와서 실제로 차 상태를 보여주고 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높은 시세로 파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높은 시세를 가지고 가면 딜러가 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뭐 속이면서라도 막 그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는 거죠. 그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들도 아는 거예요. 시세가 높은 게 정말 좋은 게 아닌 거구나. 이 시세가 제대로 된 시세가 아닌 거구나 라는 걸 이제는 소비자분들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도 딜러를 통해서 사든 개인 거래를 통해서 사든 차를 보고 판단을 해도 예상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차를 팔 때도 내 차의 정확한 컨디션, 내가 모를 수 있는 정확한 컨디션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제로 차를 보여주고 판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차를 보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갱이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딜러들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충분히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뭐 돈백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깔끔한 일처리를 원하신다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을 하셔서 차를 보여주고 견적을 받고 깔끔한 일처리를 약속받은 후에 내 차를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